목사가 무슨 이승만을 얘기하나. 제가 생각해도 참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이상한 짓을 제가 그때 했는데 12년 전에 처음 이승만을 강의할 때 진짜 뭐 맞아 죽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12년 동안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물론 이제 김덕영 감독님이 대답하실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옆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첫째는 김덕영 감독님은 우리나라에서 휴먼 다큐 분야를 아주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오랫동안 그 분야에 종사하셨고요.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휴먼 다큐로 로마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할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실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오랫동안 휴먼 다큐를 해왔고 그 분야에 인정도 받으셨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잘하는 분야로 이승만의 휴먼 다큐를 만드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휴먼 다큐를 만드는데 김일성의 아이들도 그렇고 건국전쟁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김일성의 아이들 그러면 북한 정권의 본질을 파헤치는 작품인데요. 그런 작품에 출연할 배우를 구하기도 어렵고 프로듀서를 구하기도 어렵고 김일성을 욕하고 대한민국을 찬양하고 이승만을 재조명하는 이런 극영화를 만든다면 아마 배우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자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김도영 감독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번 건국전쟁이 흥행을 해서 조금 국민들이 많이 인식도 달라지고 배우들도 이승만 영화 출연해도 내가 이 바닥에서 매장되지 않는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인식이 확산이 되면 극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오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께서 이제 이인수 박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럽니다. 아드님 되시는 이인수 박사님 이제 작년에 구하셨는데요. 그 아버님이 평생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셨는데 계속해서 뭐 반역자, 매국노, 친일파, 독재자, 분단의 원흉 온갖 인간이 뒤집어 쓸 수 있는 오욕이란 오욕은 다 뒤집어 쓰시니까 아드님이 가슴이 찢어지셨겠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이제 어머님한테 하면 프란체스카 여사가 나폴레옹이 죽고 났을 때 나폴레옹이 물론 공과 과가 있는 사람이지만 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이죠. 근데 나폴레옹이 죽었을 때 다 독재자라고 욕하고 권력욕의 화신이라고 욕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그래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한 시대의 획을 그은 영웅이다. 영웅으로 재평가되기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나폴레옹도 복권되는데 100년이 걸렸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복원되는 데는 100년이 안 걸릴 것이다. 정말 대한민국의 영부인다운 여장부 같은 말씀이시죠? 이승만 대통령 서거하시고 59년 만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흥행을 일으키면서 재조명되고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역시 프란체스카 여사가 우리 국민의 현명함을 믿어주셨는데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2년 2월 달에 처음으로 이곳 금난교회에서 이승만 강의를 했습니다. 목사가 무슨 이승만을 얘기하나. 제가 생각해도 참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이상한 짓을 제가 그때 했는데 그때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계속 열어주셔서 오랫동안 이승만을 강의하는 그런 강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강의하고 12년 만에 이승만 대통령이 재조명되는 이런 영화가 나와서 정말 감사하고요. 12년 전에 처음 이승만을 강의할 때 진짜 뭐 맞아 죽는 분위기였습니다. 돌 맞아 죽을 만큼 위험한 일도 실제로 많이 겪기도 했고요. 근데 그 12년 동안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교회에 처박혀 있는 저 같은 목사로서는 이 넓은 세상에 민심이라는 강물이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출렁이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였고요. 이승만을 강의한다는 이유로 사실 과분한 존경을 받기도 했고 또 뭐 격렬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존경도 조금 지나치셨던 것 같고 제가 그만한 인물이 아닌데 또 비난도 또 지나쳤던 것 같고 제가 뭐 이렇게 죽일 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과도한 존경과 격렬한 비난을 교차하면서 뭐 제 나름대로는 뭐 고생이라면 고생을 했는데 그동안 내가 고생한 것이 헛되지 않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구나.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영화에 출연하면서 저의 뭐 첫 출연작이라고 다들 많이 놀리시는데요. 이호 목사님 첫 출연작 1000만 갑시다 뭐 이렇게 저한테 카톡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승만의 헌신과
투쟁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 건국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승만의 터전 위에 성공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요,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이승만이라는 거대한 터전이 있다는 것을 많이들 잊었습니다. 반대로 해방을 맞이할 때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 가운데 회원수가 제일 많은 단체는 남노당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미국 CIA 보고서도요, 남한은 공산화 된다라는 예측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공산화로 가는 건데 이승만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됐으니 공산화 쪽 흐름에 있었던 분들은 이승만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요. 그 자식들은 빨갱이 가족, 빨갱이 자식이라고 정말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공산주의 노선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흐름에 섰던 사람들의 고생, 처절함, 고통, 그건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때문에 고통을 겪은 분들은 한국 현대사를 위해서 한풀이를 해서 저주할 수 있는 온갖 저주는 이승만에게 다 퍼부었죠. 또 하나의 세력은 한국 현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팩터인 북한입니다. 북한이 엉성하고 뭐 굶어 죽고 어쩌고 해도 헌법상으로는 불법 집단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나라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권이 북한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기울여서 이승만을 왜곡하고 제거했습니다. 그러니 한 맺힌 사람들은 한풀이를 하고 저주를 퍼붓고 우리의 대적인 북한은 온갖 에너지를 동원해서 이승만을 왜곡하고 지워버렸는데 그 이승만을 지키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될 사람이 싸우지 않고 지켜야 될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존경받으셔야 할 분이 이렇게 폄하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